안녕하세요. 지식나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부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언제나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인다. 그 비결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저처럼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시라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있나요? 행복해지는 아주 쉬운 이 세 가지 실천 방법 곧장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요,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이자입니다. LA에서 살다 오신 분인데요, 어찌나 힘들고 괴로운지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셔갖고 이 나무 붙들고 울고 저 나무 붙들고 울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하고 울면서 매일 기도하셨다는 분인데, 이제 좀 조용히 잘 사시나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다리뼈가 다 부셔지셨다고. 아휴, 어떡합니까? 같이 하는 교회분들이랑 병문안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를 보시자마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내가 무슨 전생에 큰 죄를 지었기에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나한테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냐고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아, 어찌나 안타깝고 안쓰러운지. 근데 이분이 진짜 무슨 큰 죄를 져서 벌 받아서 교통사고가 난 걸까요? 그러면 주변에 그 당시에 세 분이 더 누워 계셨는데 이분들도 무슨 뭐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거나 무슨 죄를 져서 벌 받아서 교통사고가 나신 걸까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전국에 몇만 명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럼 이분들 다 무슨 뭐 천벌 받아서 큰 죄를 져서 교통사고가 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걸까요? 아니죠. 불교에서는요, 생즉고 고즉생, 사는 게 즉 고통이고 고통이 즉 삶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에 있는 것들은 편하게 살 수 있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고요, 신이 만든 세상입니다. 첩첩상중이란 말 있죠? 한 가지 일이 좀 끝나나 싶으면 다음 일이 또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바람잘 날 없이 계속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혼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런 날이 있으면은 또 저런 날이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사건을 사건으로 그냥 바라보게 되고요. 물론 힘든 건 있지만 내 마음과 내 감정을 괴롭히는 생각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안 좋은 일이나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런 날이 있으면은 또 저런 날이 있고, 나쁜 사람 만나는 날이 있으면은 또 좋은 사람 만나는 날이 있고, 화나는 날이 있으면은 또 웃을 날이 있고. 속상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꼭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요, 어린아이처럼 과거와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자입니다. 두 아이가 서로 비행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다고 막 싸웁니다. 이것을 본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들을 혼내고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합니다. 두 아이는 서럽게 웁니다. 중략하고요. 걱정이 돼서 몇 번 지나고 다시 CCTV를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 아이가 웃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란 정말 귀엽네요. 페이스북 친구가 올린 글인데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뭐야 한 대 딱 맞은 느낌이랄까요? 어른들이라면 과연 어땠을까? 어른들이라면 과연 일상으로 이렇게 쉽게 돌아갈 수 있을까? 누구와 말다툼을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또는 며칠을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처럼 나쁜 생각 지우기를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생각이나 근심 걱정이 올라올 때 또는 분노가 올라올 때 저는 이 시간에 집중하자. 현재가 중요하다. 이 시간에 집중하자. 현재가 중요하다. 재밌게 살자. 이 시간에 집중하자. 현재가 중요하다. 재밌게 살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근심 걱정이나 안 좋은 생각 또는 분노가 안개처럼 쫙 사라지고 현재만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잡념이 올라올 때도요.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자.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자. 현재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입버릇처럼 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아주 소소한 것에도 웃고 사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안 좋은 생각이나 근심 걱정, 분노가 올라올 때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자. 현재가 중요하다. 재밌게 살자.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자. 현재가 중요하다. 재밌게 살자. 꼭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요. 조건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행동입니다. 저희 동네에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 참 재밌어요. 어디 가서 동네보다 뭐 파나 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10원이라도 더 싸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씩 사갖고 오세요. 그래갖고 쭉 오셔서 딱 내려놓으시고 전화하십니다. 야, 누구누구야. 이거 나 혼자 먹기 많은데 너 좀 줄까? 응, 얼른 와서 갖고 가. 누구누구한테도 전화할 테니까 너 먼저 얼른 갖고 가. 싱싱할 때 조건 없이 주변에 나누어 주는 것을 자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왠지 근심 걱정이 많아 보이는 분 있잖아요. 동네에 이렇게 보면요. 이분들 잘 나누지 못하더라고요. 나누시더라도요. 야, 누구누구야. 나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너 좀 먹을래? 아직 먹을 만해. 상하지 않았어. 상해서 버릴 때쯤, 내가 먹기 싫을 때, 그때 주변에 나누어 주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인데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시는 분들, 돈은 많은데 이상하게 편안해 보이지 않는 분들, 이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관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 사람들과 조건 없이 나누는 행동이었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행복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환경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구나 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현재의 삶을 사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집중하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뒤에 그때가 참 행복한 순간이었구나 하는 추억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